20대 초중반 때는 아무래도 불타는 연애 하고 싶잖아요. 외적으로 잘생겼다든지. 그러다 보면 못 보는 포인트들이 생길 수밖에 없긴 하겠죠. 저는 나쁜 걸 많이 보니까 나쁜 말 습관 얘기하게 되는데 같이 이야기하거나 결혼 생활 유지가 너무 힘들어요. 수없이 많은 부부들을 또 보셨을 텐데 결혼하기 좋은 남자 어떤 남자인지. 저는 이혼 사건을 많이 보니까 더 느끼는 건데요. 결혼하기 좋은 남자는 변호사님께서도 연애도 하셨고 결혼까지도 이제 하셨는데 수없이 많은 부부들을 또 보셨을 테니까 결혼하기 좋은 남자 어떤 남자인지 한번 설명 부탁드려도 될까요? 결혼하기 좋은 남자는 심심한 남자. 딱 봤을 때 저 사람 뭔가 심심해 보이는데 싶은 남자가 결혼했을 때 좋은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뭐 특별한 취미 활동을 하는 것 같지도 않고 이 사람이 특별한 뭐 매력이 있는 것 같지도 않고 뭔가 모든 게 다 평범해 보이는 사람. 근데 평범한 거 사실 되게 어렵거든요. 그리고 이제 평범하다는 건 기본을 다 갖췄다는 거잖아요. 기본적인 생활 습관, 외모, 직업, 어느 정도 기준을 갖췄다는 거잖아요. 그게 제일 오히려 어려운 것 같기도 해요. 어느 정도 일정 수준을 갖추고 그리고 나서 뭐 특별한 부분이 없어 보이는 게 특별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특별한 부분이 없어 보이는 게 특별하다. 거의 박해일 같은 사람 아니에요? 박해일님은 일단 외적으로 너무 잘생기지 않았나요? 근데 약간 육각형처럼 보이잖아요. 아, 그쵸. 육각형을 근데 큰 육각형을 찾으시면 안 되고 작은 육각형을 찾아야 돼요. 작은 육각형 찾아야 돼. 본인을 잘 알아야죠. 내가 이제 작은 육각형인지 큰 육각형인지 보고 그다음에 나한테 맞는 도형을 찾으셔야죠. 쌍반이잖아요. 결혼하면은 좋은 남자들이 자주 하는 말 습관이나 이런 행동과 특징이 있을까요? 고마워, 미안해 이런 말 잘 하시는 분들이 당연히 결혼 생활 유지를 잘 하시는 것 같고 저는 나쁜 걸 많이 보니까 나쁜 말 습관 얘기하게 되는데 나르시스트 같이 이야기하거나 가스라이팅 하는 거 이런 말 습관 가지신 분들하고는 결혼 생활 유지가 너무 힘들어요. 난 분명히 기분 상할 만한 상황이었는데 네가 예민하네. 난 그런 뜻으로 얘기한 거 아닌데? 내 의도랑 다른데? 본인의 관점에서 본인만 생각하고 나르시스트랑 그 가스라이팅이랑 사실 거의 흡사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본인 생각 위주로 자꾸 주입을 하려고 하고 내가 좋은 거 위주로 하려고 하다 보면은 어려움이 많이 커지죠. 그런 말을 자주 하시는 분들이 실제로 이혼 상담 같은 거 하시다 보면 그런 말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죠? 많아요. 정말 많아요. 대화가 아니라 일방적인 거예요. 누구 한 명의 의견으로 혼인 생활을 계속 이끌어 가다 보니까 그걸 버티다 못해서 안 되면 이혼을 하는 거죠. 한 명이 참아야만 유지되는 구조가 오래 가기가 어렵잖아요. 불타는 마음을 가지고 그런 거를 다 이 사람이 날 너무 좋아하니까 내가 뭔가 존경할 만한 점이 있으니까 라고 생각해서 하나 둘씩 선 넘는 걸 용인하다 보면 나중에는 그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런 남자의 평소에 본성이 좀 자연스럽게 살짝이나마 드러나는 순간 같은 게 있다면 그런 게 있을까요? 옛날에는 왜 술을 많이 먹여봐서 취한 모습을 봐라 했잖아요. 저는 오히려 그거는 술 취하지 않게 마시는지를 봐야 된다고 생각하고 취할 정도로 일부러 먹인 다음에 그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하는지는 사실 누구나 예측 불가한 거니까요. 물론 거기서 본성이 나올 수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평소 모습을 보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여행을 같이 갔을 때 위기 상황이나 변동 상황에 대처하는 방법, 본인이 원하지 않는 상황이 왔을 때 어떻게 대처하는지 이런 걸 봐야 되는 것 같고 그리고 그런 말 있잖아요. 그 사람의 밑바닥을 알려면 밑바닥까지 계속 잘해줘봐라. 계속 잘해줬을 때 이 사람이 이걸 고마워하는지 당연시 여기는지 그거를 보면 될 것 같은데 그거를 테스트하기 위해서 힘들겠죠? 계속 잘해줘야 되니까 긍정적으로 뭔가 내가 해줬을 때 칭찬해주거나 띄워주거나 했을 때 본인이 그걸 당연하게 여기고 내가 잘한 거지 라고 생각하는지 아니면 뭐 주변 사람들을 생각한다든지 다른 여건이 갖춰져서 이렇게 내가 온 거다 라고 얘기를 하는지 너 덕분이지 이런 얘기 하는지 그런 거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기중심적으로 판단하기보다는 주변을 다 둘러보고 그걸 다 아우를 수 있는 사람이 당연히 좋은 사람이겠죠. 요즘 결혼하기 전에 부모님을 좀 봐라라는 게 있었어요. 관계가 어떤지. 부모님과의 관계가 중요한 이유 한번 여쭤봐도 될까요? 저는 이혼 사건을 많이 보니까 더 느끼는 건데요. 부모님과의 관계가 결혼 생활에도 많은 영향을 미쳐요. 이 사람이 만약에 부모님으로부터 심리적이나 경제적으로 독립을 못한 상태에서 결혼을 한다. 그러면 고부 갈등은 이제 확정이 돼 있다고 봐야 됩니다. 어느 정도 본인이 자기 주관이 있고 가족 관계를 설정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면 옆에 있는 사람은 너무 힘들어지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부모님이 선을 넘는 행동을 했을 때 부모님으로부터 독립을 못했으면 모두 용인을 하는 거죠.
아내를 어찌 보면은 이제 어느 정도 지켜주거나 선을 그어서 이제는 나는 독립된 가정을 이루었으니 우리 집의 룰은 이렇고 부모님도 이 정도 관계 설정을 하는 게 나는 맞겠습니다 라고 말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 엄마잖아. 우리 엄마가 이렇게 하는데 너가 받아줘야지 라고 한다든지 하면 서로 너무 힘들어지는 거죠. 반대로 여성분도 마찬가지. 인 거고. 근데 그 선을 넘는다는 게 뭐 욕설을 하거나 폭행을 하거나 이 정도만 선을 넘는 게 아니거든요. 생활을 하다 보면 이제 독립된 인격체로서 존중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잖아요. 안 생기면 좋지만 생겼을 때 그거를 방어를 못 해준다든지 우리 엄마가 지금 이걸 선을 넘고 있다는 걸 인지를 못하면 왜냐면 나는 우리 엄마한테 선이 없으니까가 되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결혼하기 전에 커플끼리의 갈등 상황도 좀 봐야 된다라고 하는 말이 많습니다. 좋은 남자들이 라면은 갈등 해결 방법 어떻게 하는지 한번 여쭤봐도 될까요? 일단 자꾸 나쁜 남자 얘기를 하게 되는데 이제 나쁜 남자 먼저 얘기를 하면 제가 이제 사례를 많이 보다 보면 문제가 생기는 게 크게 두 가지예요. 회피형이거나 폭발형이거나 폭발형은 설명 안 해도 아시잖아요. 문제가 생겼을 때 바로 뭔가 폭력적인 행동을 한다든지 외부적으로 그걸 너무 강하게 표출한다든지 하면 당연히 분쟁이 생길 수밖에 없고 문제 해결이 어렵죠. 근데 회피형은 왜 어려울까 생각해보면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본인 기준인 거잖아요. 자긴 말하고 싶지 않으니까. 그럼 옆에서 대화하고 이걸 해결하고 싶은 사람은 방법이 없어져요. 어찌 보면 이기적인 거거든요. 그래서 그 회피형들이 문제 해결하는 데 어렵고 그걸 반대로 생각하면 좋은 해결 방법을 가진 사람은 대화형이겠죠. 대화해서 자기 의견을 전달을 할 수 있는 사람이면 서로 이야기해서 풀면 되잖아요. 좋아서 만난 사이니까 어느 정도 생각이 일치하는 점이 있을 거고 조율할 수 있는 상황일 텐데 그걸 시도해보지 않는 사람과 시도하는 사람은 당연히 차별점이 있겠죠. 변호사님께서는 그럼 부부 생활하실 때 갈등 상황에서 어떻게 해결하시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저는 담아두지를 못해요. 그래서 바로바로 얘기를 하고 그리고 저희 남편이 처음에는 약간 회피형처럼 했는데 서로 빨리 해결을 보는 게 서로에게 이롭다라는 걸 저희가 합의에 이르러서 옛날에는 저도 막 그냥 드라이브 혼자 가버리고 대화 안 하고 그랬는데 그게 안 좋다는 걸 알고 나니까 화가 나도 이제 서로 떨어져 있거나 그렇게 안 하고 대면하는 거죠. 그 서로 분노한 상황을 대면하는 거예요. 으르렁거리면서 서로 이제 계속 붙어 있다 보면 싸우는 이유가 사실 큰 게 없거든요. 그냥 왜 싸우는지도 모르는 것들로 싸우잖아요. 붙어 있다 보면 갑자기 피식하는 순간이 또 와요. 그럼 그렇게 풀고 하는 건데 만약에 싸움이 크다 하면 그럴 때는 저희도 이제 서로 전열을 가다듬고 뭐 전투를 하겠죠. 20대 초중반 여성분들이 연애를 할 때 가장 신경 쓰는 것과 좀 놓치는 게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20대 초중반 때는 아무래도 불타는 연애 하고 싶잖아요. 도파민 이런 데 이끌리기 쉬운 것 같고 하나에 집중하시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외적으로 잘생겼다든지 뭐 옷을 잘 입는다든지 운동을 잘한다든지 어떤 매력 하나에 딱 꽂혀서 불같이 연애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러다 보면 못 보는 포인트들이 생길 수밖에 없긴 하겠죠. 그럼 좀 순종적이거나 온순한 성격의 남성분들은 기피한다고 봐도 되는 걸까요? 요즘 말하는 애견남. 애견남이 저는 오히려 인기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애견남이라고 이걸 일반화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지만 세심하시거나 뭐 사려 깊은 경우가 저는 오히려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연애할 때 유리할 것 같은데. 변호사님 남편분께서는 혹시 어떤 스타일이신지 여쭤봐도 될까요? 테토남인 줄 알고 결혼했으나 알고 보니 애견남이었다? 테토남의 탈을 쓴 애견남, 태견남인 것 같아요. 모두가 그렇지만 사람이 모든 면이 다 단단할 수는 없잖아요. 특히 마음이 모두가 단단하진 않으니까 이 사람도 알고 보면 여린 면도 있고 이런 게 있다는 걸 저는 가까이서 같이 사니까 더 느껴서 그런 부분들이 저는 이제 점점 부각된다고 생각하니까 그렇게 느끼는 거겠죠. 애견남도 또 사실 테토 같은 면이 있을 수 있고 테토남도 알고 보면 똑같다니까요. 애견남 같을 수 있어요. 그 성향 한두 개 가지고 사실 판단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이제 20대 여성분들이 그런 도파민 터진 연애를 하다가 약간 후회를 하면서 이제 나는 결혼해야 되는데 이런 걸 느끼게 되는 시점은 또 있을지. 보통은 주변에서 시집가면 그런 생각을 이제 많이 하긴 하는 것 같은데 이제 그런 불타는 연애에 데이고 나면 관점이 바뀌는 시즌이 오는 것 같아요. 대부분이 그렇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는데요. 불타는 연애 하다 보면 상처받기도 하고 이 사람이 나한테 주는 상처가 내가 견디기 어려울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연애를 하면서 상처 주고 받아보면서 내가 어느 정도 선까지는 용인할 수 있는지를 배워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하고 그러다 보니까 결혼할 때쯤 되면 내 기준이 생기고 내 기준에 따라서 변화가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계속 불타는 연애만 하면 마음이 어떻게 남아나겠어요. 마지막으로 결혼을 앞두고 있는 결혼 정년기에 이제 20, 30대 여성분들에게 마지막으로 조언 한마디 해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육각형을 찾으려면 작은 육각형, 나랑 이제 맞는 작은 육각형 찾으시면 좋을 것 같고, 기본을 갖춘 사람, 생활 습관, 경제관념, 성실함 이런 것들을 다 갖춘 사람을 찾는 게 사실 좋을 것 같아요. 그래야 안정적인 결혼 생활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모두에게 친절한 사람 당연히 좋을 수 있지만 그런 분들이 정말 모두에게 친절하다가 결혼하고도 다른 여자에게 친절할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설령 모두에게 친절하지 않고 조금은 모난 부분이 있어 보이더라도 나랑 같이 합을 맞췄을 때 잘 둥글게 이어갈 수 있는 사람인지 그것도 보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나랑 같이 지내는 사람이니까 그 사람 혼자 완벽한 것도 좋지만 나랑 잘 맞출 수 있는지, 톱니바퀴가 맞는지 그런 거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